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원입니다. 저번 강좌에서는 뷰와 뷰 그룹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본격적으로 뷰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대표적인 뷰 그룹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자가 5장에서 설명하려는 대표적인 뷰 그룹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니어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 그리고 앱솔루트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그리고 안드로이드 API 14부터 추가된 그리드 레이아웃 총 6가지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대충 어떤 것인지는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살펴볼게요.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은 자식 뷰를 배치할 때 수평으로 배치하거나 혹은 수직으로 배치하는 그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의 상속도를 우선 보기 전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상속받는 뷰 그룹의 상속도를 보시면 뷰 그룹 안에 그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파람 정보가 있는데요. 마진 레이아웃 파람 정보가 있고 레이아웃 파람 정보가 있어요. 결국 마진 레이아웃 파람은 레이아웃 파람스의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고요. 레이아웃 파람스의 이 클래스가 자식 뷰한테 요구하는 속성들은 자식 뷰의 너비, 높이 이런 두 가지 정보를 자식 뷰한테 요구하는 클래스죠. 그 다음에 마진 레이아웃 파람스 정보는 자식 뷰의 상하 좌우의 여백 정보를 요구하는 정보고요. 이 관계에서 리니어 레이아웃 클래스는 뷰 그룹을 상속받고 있는데요.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 뷰 그룹의 특징 같은 그런 어떤 특정한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수평으로 배치할 것인지 수직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값이 있고요.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에도 레이아웃 파람 정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요. 뷰 그룹을 배울 때는 반드시 뷰 그룹이 자식 뷰한테 요구하는 레이아웃 파람 정보를 같이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자체적인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자식 뷰한테 요구하는 레이아웃 파람 정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람 정보거든요. 이너 클래스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 레이아웃 파람 정보에는 클래스는 상위 뷰 그룹의 마진 레이아웃 파람스 정보를 상속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리니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람스 정보는 마진 레이아웃 파람스 정보를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고요. 또 이 녀석은 레이아웃 파람스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고,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람스는 너비나 높이, 자식 뷰의 너비나 높이, 마진,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자식 뷰한테 요구하는 특별한 또 속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뷰 그룹이 자식 뷰를 배치하기 위한 자식 뷰에게 요구하는 속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뷰 그룹은 뷰 그룹 자체 뷰 그룹의 속성과 레이아웃 파람스의 속성을 함께 해야 정확한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속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의 기본 속성부터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6가지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은 오리엔테이션인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자식 뷰를 수직 혹은 수평으로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직으로 배치할지 수평으로 배치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XML을 제가 샘플을 작성해 봤는데요. 그 중에 오리엔테이션 버티컬이라고 하면 자식 뷰를 수직으로 배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식 뷰에 지금 제가 버튼 3가지를 추가해 봤고요. 결국은 이렇게 수직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자식 뷰들이. 가장 위에 게 첫 번째 위에 오고요. 그 하위로 하나씩
밑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배치되는 게 버티컬이라는 속성을 주시면 되고요. 오리엔테이션 속성 값으로는 버티컬을 주시면 돼요. 자, 수평으로 배치하고 싶다면 이 값만 홀리젠탈이라고 설정을 하시면 수평으로 자식 뷰가 하나씩 옆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리니어 레이아웃인 다른 레이아웃의 속성들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되는 원리만 정확하게 아시면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래비티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식 뷰 전체를 중력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지, 어떤 쪽으로 정렬할지 뭐 이런 그 속성이거든요. 그림으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설정을 했고요. 자식 뷰를 두 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오리엔테이션은 지금 홀리젠탈 상태고요. 거기서 그래비티라고 해서 라이트 바텀,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에 배치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의 영역이라고 했을 때 자식 뷰를 지금 수평으로 두 가지를 배치했는데 하나, 두 개가 수평으로 배치됐지만 이 전체의 자식 뷰들이 우측, 오른쪽, 아래에 배치되게 한 거죠. 그래서 라이트 이게 이런 기호를 주시면 두 가지 속성을 비트 연산처럼 이렇게 붙여 쓸 수 있어요. 두 가지 속성을 같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혹은 그리고 바텀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체 자식 뷰가 우측 아래로 배치될 수 있다는 거. 그 밖에 탑으로 주면 상위로 배치가 될 거고요. 바텀은 밑으로, 레프트를 주시면 좌측에, 라이트를 주시면 우측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배치돼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수평으로 중간으로 배치되고 싶다면 센터 홀리존탈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수직으로 중간에 배치하고 싶다면 센터 버티컬이라고 주시면 돼요. 아니면 정중앙에 배치하고 싶다면 센터라고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식뷰가 한 개가 추가됐다고 했을 때 탑 레프트가 기본값이에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면 무조건 탑 레프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단에서 중간에 배치하고 싶다면 탑 센터 홀리젠탈이라고 주시면 이제 홀리젠탈 탑에 그 뷰는 위쪽으로 붙으면서 중앙에 센터 홀리젠탈, 그러니까 수평으로 중앙에 위치하겠다는 뜻이고요. 탑 라이트라고 주시면 오른쪽 위에 배치하겠다는 뜻이고요. 다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비티는 다른 뷰 그룹에서도 자체적으로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중복적으로 좀 나오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정렬이 좀 중요한, 자주 빈번히 쓰이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안드로이드 콜론 하시고 그래비티 주시고 이 속성 값은 자식 뷰 전체라는 거 중요해요. 전체의 상하 좌우 그런 중력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다음은 베이스라인 얼라인드라고 있는데요. 이거 베이스라인 얼라인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지금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XML을 보시면 리니어 레이아웃 밑으로 세 가지 뷰를 제가 배치를 시켰어요. 텍스트 뷰 하나 더, 그 다음에 버튼. 이렇게 세 가지 뷰를 배치시켰는데, 사실 제가 앞서 그 뷰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았어요. 텍스트 뷰가 뭔지는 아시겠죠?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자세한 속성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안드로이드 텍스트 속성이 뭔지. 그렇지만 이게 지금 되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서 제가 복잡한 내용은 적은 건 아니고요. 예, 텍스트 뷰가 이렇게 배치됐다 정도는 이해하실라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뷰가 지금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이 홀리젠탈이에요. 수평으로 지금 배치를 시켰거든요. 그 그림을 보시면 지금 베이스라인 얼라인드가 트루 상태이에요. 지금 보시면 뷰가 텍스트 뷰 하나, 둘, 세 개가 수평으로 배치됐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뷰가 정렬된 모습이 좀 특이할 거예요. 텍스트 기준으로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게 베이스라인 얼라인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텍스트가 포함된 뷰들을 정렬할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배치하지 않고 텍스트를 기준으로 텍스트의 하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속성을 끄면 이렇게 상단부터 원래 이렇게 배치되겠죠. 이렇게 베이스라인 얼라인드가 필요한 이유는 크기가 다른 텍스트를 이렇게 수평으로 배치됐을 때 텍스트 하단으로 이렇게 정렬시키는 게 보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물론 읽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 얼라인드라는 속성이 다른 뷰 그룹에도 조금씩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나중에 배울 렐러티브 레이아웃도 있고요. 지금 이 베이스라인이 뭘 의미하는 건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 이후 강좌 설명 드릴 때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존재하는 뷰들이 수평으로 배치했을 때 텍스트 하단으로 전부 다 배치를 정렬하도록 하는 속성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는 베이스라인 얼라인드 속성과 좀 관련이 있는 속성인데요. 그 중에 지금 베이스라인 얼라인드가 true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거예요. 재밌는 경우인데 버튼이 두 개가 자식 뷰가 배치됐고요. 그 다음에 또 중첩돼서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 더 들어간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버튼 뷰가 하나가 생겼고 그 다음에 버튼 두 번째 뷰가 배치됐고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오리엔테이션 바티컬이래요. 수직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 안에 버튼이 두 가지가 또 하나씩 배치됐어요. 이때 베이스라인 얼라인드를 true라고 설정을 해버리면 텍스트 기준으로 제가 정렬을 맞춰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뷰 1, 뷰 2는 텍스트로 정렬을 할 수도 있겠는데 나머지는 뷰 그룹이니까 뷰 그룹에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 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리니어 레이아웃에 자식 뷰 두 개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뷰의 베이스 라인은 어디에 맞춰야 될지 지금 좀 애매해진 상황이 돼요. 이때는 지금 그냥 해버리면 위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식 뷰의 특정 뷰의 베이스 라인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게 차일드 인덱스 0번이고 차일드 인덱스 1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베이스 라인 얼라인드 차일드 인덱스 1번이라고 하면 바로 이 1번의 뷰의 베이스 라인을 설정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뷰 그룹, 그러니까 중첩된 밑에 뷰 그룹이 전체적으로 베이스 라인을 차일드 인덱스 1번인 뷰에 맞추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뷰 그룹이고 이게 차일드 리니어 레이아웃이 되는 거고요. 거기 밑에 1번 인덱스에 자기 이 뷰 그룹의 나의 그 베이스 라인은 이쪽이다 라고 설정을 한 거죠. 인덱스 1번의 뷰에 맞추겠다. 그럼 이 통째로 베이스 라인은 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나머지 뷰들이 여기에 맞춰진 거죠. 0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0번이라고 하면 당연히 위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일 때 리니어 레이아웃은 자식 뷰의 리니어 레이아웃의 자식 뷰의 특정 뷰의 베이스 라인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베이스 라인 얼라인드 차일드 인덱스가 되는 것이죠. 이게 조금 책이나 뭐 인터넷에 흔히 좀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텍스트의 얼라인을 맞추는 거는 그 뷰의 모양새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좀 편한 기능이거든요. 그러니 기억해 두시면 아마 유용하게 쓰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기본 속성이 6가지라고 했는데요. 그중 메저 위드스 라지스트 차일드와 웨이트 썸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을 지금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파람 정보와 좀 연관이 있어서 그 중에서도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라는 정보가 있는데,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과 연관지어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 속성을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람 속성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 5, 6번에 대한 속성들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리니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람스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람 속성 중에 가장 먼저 레이아웃 그래비티, 언더바 그래비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비티 좀 많이 들어보셨죠? 방금 전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리니어 레이아웃의 기본 속성은 그래비티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자식 뷰의 전체의 중력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그래비티 라이트라고 줬다라는 말은 자식 뷰가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전체를 우측으로 정렬을 해달라. 중력 방향을 우측으로 정렬해달라고 설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잠시 그림을 볼게요. 자식 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정렬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 뷰 중에 첫 번째 자식 뷰는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이 자식 뷰한테 요구하는 속성 중에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는 이 자식 뷰에 해당하는 정렬만 변경하는 거예요. 즉 버튼이 그래비티 바텀이라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그 다음에 버튼 두 번째 거는 센터 버티컬이라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배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래비티 탑이라고 있기 때문에 얘는 탑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저자가 계속 설명드린 이유가 이렇게 쓰는 게 조금씩 좀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참 혼란스러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레이아웃 언더바라고 붙는 거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자식 뷰한테 요구하는 속성, 그러니까 배치하기 위한 속성이거든요.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 그 기준으로 계속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 근데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라는 속성이 마치 근데 자식 뷰의 속성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는 뷰 그룹이 리니어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위의 뷰 그룹이 렐러티브나 뭐 어떤 다른 앱솔루트 레이아웃이나 들어가면 이런 속성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속성 중에 레이아웃이라고 붙는 언더바라고 붙는 이 속성은 당연히 리니어 레이아웃의 상위 뷰 그룹의 레이아웃 파람스 정보이기 때문인 거죠.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점차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그래비티 속성 값은 다 똑같아요. 상위에 있든 하위에 그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 속성이든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설명드릴 것은 레이아웃 파람스 속성 중에 레이아웃 웨이트예요. 이 레이아웃 웨이트는 화면 구성, 그러니까 화면을 배치하고 이렇게 다양한 해상도에서 화면을 배치할 때 가장 중요한 속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람 속성 중에 레이아웃 웨이트예요. 이 속성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화면을 굉장히 유연하게 구성을 하려면 이 레이아웃 웨이트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레이아웃 웨이트 속성은 지금 자식 뷰가 세 가지가 배치됐고요. 오리엔테이션, 홀리젠탈, 수평으로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자, 거기서 위드스, 그러니까 너비 정보를 전부 다 0dp라고 줬어요. 그러면 각각의 자식 뷰의 너비가 제로라는 말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지만 그 지금 웨이트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를 1, 2, 3이라고 줬을 때 지금 자식 뷰들이 너비가 나타나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식 뷰의 너비는 지정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비율로서 설정을 하겠다라는
가중치를 두는 거거든요. 이게 너비의 가중치예요. 즉 이렇게 이제 사각으로 정확하게 등분을 나눠 봤을 때 총 6개로 구분 지어 봤을 때 1대 2대 웨이트 2죠. 2대 3 1대 2대 3으로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너비를 설정하겠다는 말이에요. 웨이트의 속성이 이제 뭐 가중치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뷰 너비가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너비가 간격이 결정이 된 거예요.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조금 왠지 그렇게 유연해 보이거나 그렇진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조금만 응용하면 또 다른 장점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부분 어떻게 활용을 되는지 좀 더 다른 그러니까 활용도가 많은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 제가 또 하나의 XML을 작성해 봤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식 뷰가 3가지예요. 그 자식 뷰 3가지인데 이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뷰를 렉 컨텐츠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뷰 1의 크기만큼만 지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면 1번과 3번에 지금 수평으로 배치된 뷰에서 1번과 3번은 크기가 고정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웹 컨텐츠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뷰 크기만큼의 너비를 지정한 거죠. 그럼 뷰 1의 글자는 이만큼 되니 크기가 이 정도로 딱 고정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크기를 확인해 보는데요. 중간의 크기는 0dp 주질 않았어요. 근데 웨이트를 1로 준 거죠. 자, 다른 거는 너비를 고정하고 웨이트를 이제 설정하고 1만 주면 이 너비는 가변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화면을 단말을 회전했다고 했을 때 이 고정은 계속 고정으로 유지가 되고요. 뷰 2는 가변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단말을 세로나 가로로 회전했을 때 경우만 그런데요. 이 경우가 아닌 태블릿에 제가 이 앱을 설치했다고 했을 때 태블릿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가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화면에 뷰 1, 2, 3는 가득 차면서 중간에 뷰만 늘어나는 그게 좀 유연한 구조, 화면을 가득 채우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연한 속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다음 이걸 어떻게 활용도 되는 부분이 있냐면 보통 입력하는 그 텍스트 에디트 텍스트라는 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글을 입력하는 뷰가 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입력한 내용을 저장한 거나 어떤 버튼을 옆에 배치했을 때 이때 이 뷰를 에디트 텍스트 뷰를 가변으로 웨이트 속성 1로 주고 나머지는 고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레이아웃이 굉장히 많나요? 그 앱을 구현하다 보면 이런 레이아웃에서 가변이 돼야 될 거는 글을 입력하는 많이 보이면 좋으니까 이렇게 가변으로 설정할 때 많이 활용이 돼요. 이거는 아무리 그 단말이 넓거나 그 좁아지거나 하든 이 가변적인 부분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화면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레이아웃 웨이트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매우 빈번히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다음 배울 속성은 일단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람스 정보는 다 설명드린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람스 정보는 총 2가지고 앞서 레이아웃 그래비티와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가 끝이에요. 근데 저희가 앞에서 제가 레이아웃 파람스 정보와 관계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기본 속성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중 메저 위드 라지스트 차일드의 기본 속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XML 샘플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이고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이에요. 수직으로 지금 버튼 3개를 배치한 거거든요. 자식 뷰 3개를. 거기에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높이를 30, 50, 80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웨이트를 1대 1대1로 줬어요. 이렇게 되면 웨이트가 이제 1대 1대1에서 골고루 배치될
되는데요. 만약에 하이트를 그러니까 높이를 0dp, 0dp, 0dp라고 줬으면 균일하게 높이가 딱 결정이 될 거예요. 그 크기만큼. 근데 이렇게 그 강제로 이렇게 사이즈를 주게 되면 이 크기만큼 이렇게 지정이 돼 버려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메조 위드 라지스트 차일드 속성을 펄스로 준 상태예요. 이렇게 30, 50, 80 높이만큼 균등 분배가 안 되고 크기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치만 지금 레이아웃 위드스 1대1대1 준 상태에서 만약에 메조 위드 라지스트 차일드 속성을 true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균등하게 분배가 됐죠. 1대1대1로 되면서 뭐의 기준을 맞추냐면 가장 큰 뷰의 기준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높이가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성은 이 속성도 좀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개발자가 정확한 자기 크기를 이렇게 지정하는 게 좋지, 나머지 뷰를 전체를 이렇게 크기를 균등하게 뭐 분배하는 위해선 이런 속성보다는 그냥 0으로 주고 1대1대1이 맞는 거죠. 특별하게 저자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속성은 아니에요. 그치만 이 속성은 반드시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와 같이 쓰이는 거예요. 1대1대1은 비율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중치를 둬야 되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네, 이거에 대한 속성이고요. 다음은 웨이트 썸이라는 속성인데요. 이것도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와 같이 쓰이는 속성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똑같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수직으로 오리엔테이션 수직으로 배치하고 있어요. 웨이트 썸이라는 게 있는데 100이라고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식 비율을 배치하고 이렇게 110, 10대 30, 30, 50을 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뷰 그룹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의 높이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어쨌든 지금은 300dp라고 줬네요. 그러니까 300dp인데 이걸 100이라고 100%라고 봤을 때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 속성을 10으로 주면 10%만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웨이트 속성을 30으로 주면 뷰2는 30%만 차지한다라는 말이고요. 30이면 30%만 차지하고 그 다음 레이아웃 웨이트 50이라고 설정하면 50%만 차지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남은 거는 나머지 비율은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웨이트 썸 속성은 리니어 레이아웃의 기본 속성이고요. 여기에 뭐 100을 줘도 되고 사실은 10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10 주고 나머지 웨이트 속성을 10을 기준으로 비율로 채우는 거예요. 뭐 1이라고 되겠죠? 3, 5, 이게 10이라고 줬을 때. 근데 100이라는 단위가 이제 퍼센트로 100% 이렇게 했을 때 좀 가독성이 좋아서 저자는 이렇게 100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쓰거든요. 웨이트 썸 속성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뷰 그룹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기도 해요. 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배워봤고 다음에 배울 뷰 그룹은 렐러티브 레이아웃이에요. 리니어 레이아웃과 같이 가장 많이 쓰이는 레이아웃 중에 하나가 또 렐러티브 레이아웃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